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요 모임이죠. 대법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55쪽 아랫단락이죠. 첫 번째 이 법어가 청정거사에게 보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뭘 보임, 그러니까 보인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법을 보인다 이렇게 대중한테 보여준다, 시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인다. 그냥 대상으로서 보는 게 이게 아니고 그냥 보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는 거를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는 것까지도 다 비추고 있는 거. 그게 이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떤 거를 보는 이것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어떤 것을 보는 이것, 아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보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까지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 아는 거 이렇게 규정을 딱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거를 죽비 소리를 알잖아요. 요걸 내가 죽비 소리를 아는 이것을 통으로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아는 대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 성품 그러면은 아는 대상은 여기서 배제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이원성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까지도 다 머금고 포함할 수 있는 게 그게 근본인 것이지, 주관 의식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포함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근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객관이 공히 주객관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진짜 근본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 어떤 걸 아는 것, 이거를 보는 것, 보는 성품. 그러면 그래, 보는 성품은 그렇다 쳐요. 그래, 보는 대상은 어떻게 할까요? 배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이 아니죠. 그렇죠? 이 보는 거에는 해당되는데 보는 대상은 무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도 사실은 법문이라는 게 이런 언어라는 게 뭔가 뜻이 분명하고 그거에 갇힌 의미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분리된 어떤 의식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분별이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되고 알아지니까. 근데 진짜 이거는 이게 아는 것, 비추는 것 하더라도 아는 자와 아는 대상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이 바탕인 것이고, 비추는 것과 비추는 대상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다 머금고 있는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부족하면 이렇게 해요. 그런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야. 이것 하는 게. 그러면은 이것 따로 있고 이것 아닌 것이 또 따로 있는 거라. 그게 어떻게 공부가 부족해서 또 그렇게 밝아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건 알겠는데 눈앞에 사물이 또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또 배제된 거거든요. 이제 아직 이게 공부가 이렇게 활짝 밝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따로 있고 눈앞에 있는 사물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이게 활짝 밝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거는 이것과 이 아닌 것까지 다 이것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으로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상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막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떤 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 알의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아는 자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걸 아는 자는 주관의식, 어떤 것, 법이 이런 거야 라고 아는 것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객관이거든요. 근데 아는 내가 어떤 거를 안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거죠. 주객관 이전의 일이라는 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근데 알려고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이걸 알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그 습관이 진짜 오래 가요. 뭔가를
알려고 하고 정의하려고 하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어떤 대상으로서 이게 그게 법상이죠. 법상. 뭔가 자꾸 잡으려고 알려고 해. 규정하려고 해. 개념으로 막 이게 딱 똑 떨어지게 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분별심은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것이 뭔가 분명하다는 그런 어떤 그것이 분별심은 그것에서 분명함을 느끼는데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잡기 이전에 분명해야지 분명한 거예요. 진짜 분명한 거예요. 잡았을 때 분명한 건 벌써 조작이 일어나서 틈이 생겨버리고 벌써 그 이전과 이후가 나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잡기 이전에 분명한 거죠. 잡기 이전에 분명한 거예요. 잡으려고 할 때 분명한 거지 뭔가 잡혀서 분명한 게 아니고 그건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쉬워지기가 어려워요. 뭔가 딱 정의가 돼야지 뭔가 분명하게 잡히는 것 같고 그런데 속이 시원한 것 같고 그런 습관이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에 대한 규정, 법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서 이렇게 이 공부로 이렇게 알려는 그런 태도들이 다 분별의 습관인 것이고 이거는 망상에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선사들 그러잖아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하면 상관없다. 왜냐하면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알으려고 그래. 그래서 모르는 데서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데서 의심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딱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데서만 분명하면 안 돼요. 모르는 데서 분명해야 돼요. 아는 것이 생겨버리면 그거 아닌 거는 배제돼 버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주객관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으로서 다 규정하는 거는 딱 손에 잡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딱 똑 떨어지는 이 개념, 이게 법이야 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이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주관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주객관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이법이 아니죠. 이법이죠. 그죠? 어떤 아는 것, 그 다음에 이거 딱 잡는 거거든. 잡는 자가 있어. 그건 자기의 주관의식. 그러니까 아는 자가 규정하고 있고 아는 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아는 대상을.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사람이 이래. 아는 것이 법이잖아 이런다고. 아는 것, 이걸 아는 게 법이잖아. 어떤 사람 이러이러한 게 법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죽비를 아는 게 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자 개념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대상화거든요. 개념. 그거는 다 대상화할 때도 그걸 대상화하는 내 주관의식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아는 자 하는 것도 이제 비추는 이것 하는 것도 사실 그게 비추는 게 뭐가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대상화인 거예요. 사실은 뭐다라고 하는 건 다 대상화인 거예요. 주관의식과 같은 대상화, 이 주관의식이 있어 하는 것도 대상화죠. 왜냐하면 분별이 딱 벌써 그 분별을 규정하는 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법이 아니다. 불이법이다. 불이법이다.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것이다 할 때는 뭐냐면 아는 자 할 때도 이거고 아는 대상 할 때도 이거고 잡는 것도 이거고 잡지 못하는 것도 이거고 맞는 것도 이거고 틀린 것도 이거고 옳은 것도 이거고 그런 것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남도 이거고 뭐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행복도 이거고 불행도 이거고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아닌 게 없어. 이게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는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다 이거야. 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이거란 말이에요. 다 이것임을 깨닫는 일이지 자꾸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잡으면 부분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어떤 놓아버림, 완전한 이완, 마음 쓰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그럼 왜냐하면 마음 쓸 게 아무것도 없죠. 법이라고 마음 쓸 게 특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거니까. 다 이건데 잡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건데
뭐든 다 이거예요. 이거 뭐 꽃을 봐도 이거고 새를 봐도 이거고 뭐 나를 봐도 이거고 남을 봐도 이거고 뭐 전쟁을 봐도 이거고 평화를 봐도 이거고 뭐 하늘을 봐도 이거고 땅을 봐도 이거고 비바람 쳐도 이거고 뭐 우리 인생의 모든 그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건데 잡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잡으면 이거 부분이 있고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주하는 거잖아요. 잡으면 주하는 거거든요. 머물주. 근데 잡을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알려고 하는 것도 주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죽비 잡듯이. 이렇게 쫙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그것 자체가 이원성이거든. 자기 규정, 아는 것, 뭐 아니면 이러한 것. 그게 잡으려는 거예요. 잡으려는 거예요. 그게 뭔가가 잡으려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잡으려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주관의식이. 그건 이법이 이원성.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이 나와 대상이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는 이법이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면 아는 자나 아는 대상이 공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고 공이다. 그게 불이법이죠. 불이법. 뭐가 있으면 이법입니다. 뭐냐면 뭐라고 규정하는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불법은 그건 아니죠. 불이법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대상화하는 거기 그 다음에 그런 대상화하는 작용까지 통으로 다 이것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안다는 건 어떤 대상이고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아느냐. 뭐지 해서 알기 이전에 알아야 돼. 이 일임을. 분별이 일어날 때 이 일인 것이지 분별이 완료돼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별과 틈이 없이 이것인 것이지 분별은 색이잖아요. 그렇죠? 색이 곧 공인 거니까 분별, 기미만 보여도 이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장이 끝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규정이 돼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서 알아서 어떤 아는 것, 아는 대상, 이런 것, 그럼 마침표가 됐을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틈없이 이 일임을 알아야 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이면은 대수용이죠. 다 이 일이 어떻게 마음 밖에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 밖에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은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선사들 얘기하죠. 이 세계는 한 일념에서 시작된다. 일념에서 온갖 우주가 펼쳐진다. 한 생각에서. 그 우주가 다 망상이라는 거라. 이것저것이 따로 있으면. 근데 그 일념의 당처는 온 우주의 당처거든요. 온 우주간에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서 규정하려고 그래. 이 우주적인 일을. 그러니까 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잡혀요. 또 이게 안 잡히니까 자꾸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잡히지가 않거든요. 이럴 땐 이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정교하게 이렇게 또 다음날 되면 또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자기 이게 생각으로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공부가 이제 뭔가 이제 항상 부족한 거죠.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걸 딱 놓아버리시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알아든 모르든 다 똑같아. 근데 저는 처음부터는 그게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저도 많이 헤맸죠. 저도 뭐 그걸 충분히 그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맨날 그것도 재미있어요. 이렇게 딱 이치에 딱 맞으니까 이거야 막 기분이 좋아. 막 오늘은 뭔가 공부가 된 것 같아. 근데 또 다음날 되면은 뭔가 다른 법문 들으면 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뭐가 문제지? 또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망상만. 근데 이게 뭔 생각을 해도 망상이구나라는 게 탁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망상이 일어날 수 있죠. 법에 대한 규정이 일어날 수 있어도 그거 안 믿고 안 따라가요. 막 그냥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참 생각도 많이 굴리면서 살아왔구나. 이렇게 보지. 아이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잡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거야. 그게 자유지.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거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뭘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특별한 걸 알든 그거를 모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게 자유죠. 근데 모르면 불편해지는 게 그게 분별심인 거고. 그쵸. 몰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게 그게 불심인 거거든요. 결국은요, 분명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도 당당하게 모른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른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무 일이 없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공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안다, 이런 것이 조금 똑똑한 축에 끼는 거잖아요. 뭐 천재라고 칩시다. 모르는 바보잖아요. 뭔가를 지식에서 모르는 바보인데 이건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 천재는 그거는 마구니 망상 덩어리. 바보가 돼야 돼요. 몰라요. 왜냐면 이런 거야 하면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틈이 생겨버린 거고 저런 건가 하면 벌써 틈이 생겨버린 거 벌써 일어난 거예요.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망상이지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계속 망상에 속다가 아이고 다 틀렸네. 이게 다 망상이네.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뭐다 하면 확실하게 이게 다 망상이네라는 게 탁 전환이 오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한 생각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냥 근데 모르는데 뭘 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미처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어설픈 문장에서도 아이들의 말도 안 되는 말에서도 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어른들의 그런 완성된 문장에서 법을 보는 게 아니고 따따붙다 그게 거기서 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소리도 법이 되는 것이고 바람소리도 법이 되는 것이고 말 안 하는 말하지 않는 돌에서도 법을 보는 것이죠. 두두물물이 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꼭 정의된 어떤 것이 법이라고 착각하면 따따붙다야는 법을 못 보는 거예요. 짹짹짹짹에서 법을 못 보는 거고 바람에서 법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완성된 문장이 아니거든요. 딱 그 문장만 법인 것이지. 그거를 스스로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뭔가 소식이 와도 이거잖아.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뭐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이게 다 틀렸어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다 말입니다. 이런 완성된 문장의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여기에서 똑같은 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문장에서 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완성된 문장, 이 법문에서 완성된 문장,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그런 문장에서 문장을 취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제 문장을 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실수나 허점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구나. 그럼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허점이 뭐냐면 자꾸 완성된 문장에서 법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틀렸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내 말은 이제 그 효과가 다 한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은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이 아니라는 그 말이 뭐냐면 그거를 내가 규정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규정하고 있는 거를 놓아버리면 돼요. 그게 실천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규정하는 건 법이 아니야. 이것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규정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라는 거지. 그게 실제 공부인 거예요. 개념을 취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
보면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럼 분별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얘기하면은 스스로 내가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게 없나? 이게 그거를 봐야 돼요. 잘못 보면 분별에 떨어지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이게 이 말을 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비유하잖아요. 이게 때를 벗기는 세제와 같다. 이 말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때를 벗기면 되는 건데 그때는 자기한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잡고 있구나, 규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벗기면 그만인데 이걸 취해버리면 이거를 지금 헹구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씻어내리지 않은 거랑. 법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부처님의 말씀은 다 방편의 말이다라는 것. 자기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자극제 역할을, 촉매제 역할일 뿐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제 법문에서만 뭐 예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이게 다 이 안에서의 어떤 일어남이거든요. 이것 아닌 일이 없죠. 우리가 그 삶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한 번도 이것을 벗어나서 드러난 적이 없어요.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삶도 여기에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잖아요. 삶도 어떤 우주 간의 일인 것이고 일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나다, 남이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내 삶이 어떻다, 지금은 어떻다,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모든 것이 매 순간 이것 밖에서 펼쳐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면이, 인간의 모든 면이 이것 밖에서 펼쳐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게 뭐다라는 게 다 아는 것이고 그 분별인 것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를 것이고 다 이거예요. 다. 그게 아름답군 추하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못하든 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런저런 것이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되게 분주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한가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뭐 고상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천박하게 살 수도 있고 그건 규정이지만 그것도 다 이게 개념이지만 흔히 사회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다 이거예요. 다 이거라고. 다 이거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이거라고. 오온이 개공이라 하잖아요. 오온 밖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온이 다 이거라 하잖아요. 그 개공이라 하는 거는 그 반야심경에 이런 말이 있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행.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임을 비춰보면 일체 도일체 고행. 모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오온 밖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경험상이 오온이잖아요. 그게 공임을 바로 이것임을 비추어 보면 일체의 괴로움에서 다 벗어난다. 그게 뭐냐? 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 이거라는 거고 전체가 이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이것임을 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따로 있다고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임을 보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대수용이죠. 대수용.
대수용. 근데 대소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뭐 거기서 취사 선택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려고 하고. 모든 경험이 이거다. 그럼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그 한 문장이 반야심경의 그 중심 문장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이고 설명인 것이고. 그 오온이라 이 세계가 오온이 다 이거라. 모든 것이 이것이다. 만법이 개공이다. 오온이 개공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만법이라는 건 모든 것, 먼지티끌에서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모든 일까지 만법이 개공이다. 다 이 마음의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그래서 모온이 공이니까 막 아픈데도 아픔이 없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와 깊은데도 이게 없네. 아 힘든데도 이게 없네. 아 즐거운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플 정도인데도 그게 살아있네.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이 어쩔 거야. 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왜 도를 찾고 있냐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이 일인데 왜 자꾸 그래 수고롭게 규정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입맛에 맞게 공부하려고 이게 자기가 자기 식대로 공부하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규정하려고 하는 거고. 아마 그런 정의들은 되게 자기 마음에 드는 정의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깔끔하게 뭔가 떨어져 가지고 개운해. 있어 보이고 뭔가 성자의 말과 똑같아 보이고. 그러면 그 있잖아요. 그 도덕경인가 뭐에 뭐 도는 똥 오줌에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어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곤란하죠. 그건 어떨? 그러니까 그게 완전 그 모든 게 이것임을 비추어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그게 이렇게 해탈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조겨놓은 계공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뭐 괴로움이 있든 없든가 뭐 그러면 벌써 괴로움도 공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야. 그냥 예외 없이 지금 뭐 아는 자를 하든 보는 자를 하든 보는 대상이라고 하든 뭐 어떤 규정된 뭐 그러니까 그것만 이게 아니라 그 아닌 것도 이거라. 그것만이 이게 아니라 그 아닌 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만 법으로 보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것만 분리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분별인 거, 분리인 것이고 부분인 것이지. 왜 법을 그렇게 축소시키려고 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죠. 나라는 것이 작고도 작은 존재인데 나의 호주머니 안에 법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게 뭐야 그게. 원래 전체라고 이불은 떠벌려 다니면서 전체야 하고 주머니 확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그러면은 전체 아닌 것도 이거인 거예요. 진짜는. 진짜.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거는 완전하지 않은 것도 다 포함할 수 있어야지 완전함인 거거든요. 완전함만 완전한 거라는 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규정들, 대상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왔는데 공부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원성의 구조로.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그게 주거든요. 주.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주. 이거는 대수용인데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수용의 무주. 다 이건데 이거라고 할 게 따로 잡으면 부분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거야 하면서 이거야를 잡고 있어 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잘 봐야 돼. 다 이건데 그러면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뭘 하든 이게 아님을 밝게 볼 수 있느냐가 공부인 것이지, 뭘 개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규정하고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는 거는 벌써 어떤 상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취하는 거고, 그게 어떤 개념이 됐든 느낌이 됐든 어떤 상태가 됐든 다 그거는 분별입니다. 벌써 한번 의식이 구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식을 굴려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것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것이에요.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에요. 문장 중간에도 이것인 것이에요. 틈없이 그냥 이거예요. 틈없이 그게 개념이 됐든 뭐 감정이 됐든 느낌이 됐든 뭐 감각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것인 거예요. 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도 사실은 그것이 완전하게 거기에 녹아들어서 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깨닫기도 쉽지 않은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가 이래도 되나 하는 거, 이렇게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오래 가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리 살아도 되나? 이게 공부인가? 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공부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식, 옛날식의 방식으로는 이게 아니니까 이상하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낯서는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진다. 대선사의 말이, 낯익은데 뭐냐? 대상으로서 잡고 알고 규정하려는 거는 낯익은 거고, 그 규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이것임을 보고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낯선 거죠. 그래서 그 분별이 쉬워지는 것이 되게 공부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로서 아는 게 아니라는 그런 명확한 알미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규정을 하죠. 법을 규정을 하는데 그냥 아이고 또 옛날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그걸 잡지 않는단 말이야. 참 생각도 많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그거에 대해서도 뭐 따지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따지는 것도 머무는 거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임을 보고 그냥 머물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하지 않은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고 어디에서든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진짜 그 어떤 전환이 와야 돼요. 이건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하지 않는 공부도 아니지만 뭔가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뭘 하는 건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정이 되고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럼 뭔가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진다 해야 되나요? 그게 선정력이거든요. 선정. 이게 가만히 고요해지면 어떻게 해? 잘 보여요. 이제 분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그럼 잘 보이면 안 속게 되는 것이요. 자기가 막 규정해서 잡으려는 그 습관이 잘 보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럼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또 이제 더 힘을 얻죠. 고요함, 안정된 힘이. 그럼 안정되면 또 잘 보여요. 이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물도 고요하면은 투명하게 잘 보여. 다 막 흔들어 놓으면은 속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막 복잡하고 흔들어 놓으면 뭐가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어떤 꺼둘림이나 뭐 헤매다님이 없으면 그냥 망상이라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이것임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뭐라고 딱 부분으로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있잖아요.
살아있잖아. 깨어있잖아. 이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음과 똑같은 거예요. 꼭 죽비 소리만 이게 아니에요. 저를 보는 것도 이거고, 책을 읽는 것도 이거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게 살아있음의 증거거든요. 이게 알 수 없는 깨어있는 마음의 증거거든요. 이것이 벗어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이 깨어있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 규정이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규정이 이게 아니라 이러쿵 저러쿵 막 시끄럽게 뭐 하는 게 이 깨어있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벌써 이게 아니면 그런 식의 망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비 치는 거나 어떻게 규정을 했어요? 법이라는 건 솔직하게 한동안 어떻게 규정했어요? 저는 아는 것. 아는 거. 아는 게 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대상을 아는 거. 아는 거 이거. 이게 죽비를 아는 거. 그렇죠. 이게 죽비를 아는 게 이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할 때 아는 거. 네. 그 아는 것이라는 그게 개념이 탁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개념이 탁 돌아가죠. 네. 아는 것 이렇게 탁 규정하죠. 네. 개념이 아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죽비 소리랑 똑같아. 따따붙다랑 똑같아요. 아는 것 하면 벌써 이 깨어 있음의 증거인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아는 것 할 때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버리고 왜 아는 것을 잡냐고. 그러니까. 죽비 소리는 버리고. 그게 이제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라면은 아는 것 해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라. 근데 아는 것 하면 아는 것만 법이 되는 거라. 이거는 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아는 것이야, 비추는 것이야, 뭐야 이런다고. 근데 뭐야 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소음. 그것이라면 다 망상이고 이것이 아는 것 이렇게 되는 거. 아는 것. 아는 것 이게 아니라 아는 것. 아는 것 똑같아. 그래서 모든 모양을 벗어나 있으면서 모든 모양과 둘이 아닌 것. 그게. 모든 모양이 아니면서 모든 모양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럼 모든 모양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딱딱딱, 짹짹짹, 탁탁탁. 그 모양은 아니면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다 하나거든요. 이걸 뭐래 깨어 있음, 깨어 있음도 아니에요. 깨어 있음이나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아는 것이나 깨어 있음이나 뭐 이거 다 같은 겁니다. 이거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는. 요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거나 그냥 내리거나 다 이게 다른 일이 없어요. 이거 꽃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리가 경험되거나 아는 것 하든 모르는 것 하든 아이 힘들어 하든 아이 좋아 하든 다 이거의 모습. 그다음에 뭐 하늘, 땅, 뭐 공기, 바람, 사람, 사물 다 이게 이 깨어 있음의 모습인 것이지 사람도 아니요, 사물도 아니요, 뭐 공기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요, 땅도 아니요. 그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모양이 이것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로만 잡냐고요. 하늘은 안 잡고.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만 아는 것만 잡냐고요. 모르는 것은 안 잡고. 응? 그게 우리가 이제 순식간에 분별에 떨어지는 거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런저런 규정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 실수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이거라. 다 모든 게 이거라. 모든 모양이 이거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 일이 없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이 없다. 뭐 걸림이 없다. 공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특히나 이 소식이 와도 그런 식으로 딱 언어적으로 이렇게 다 규정하려는 게 진짜 오래 가요. 끊임없이 막 생각이 일어나고 뭐 이게 뭐 감질 나는 거예요. 안 잡히니까.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고 막 잡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때는 진짜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들으면 자기가 생각으로 규정하려는 습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냥 망상이 일어나는구나,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보고 그러다 보면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의미를 두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으면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공부가 점점 좀 뭔가 성숙해 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는 그건 망상이다. 법상이다. 이거 법상. 벌써 그건 어긋난 거예요. 뭐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렇게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또 집에 가면서 또 일어나요. 진짜 그거는 제가 다 압니다. 돌아가면서 오늘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했지, 잡으면 다 망상이라고 이런 식으로도 또 다른 식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았던 것도 놓아버리고 그거를 부정하는 말도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게 주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하다가 저렇게 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하는 걸 놓아버리면 끝인데 또 이걸 잡아버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을 잡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 내가 잡고 있는 거는 설거지 때야. 제가 말하는 건 세제라. 어? 쉽죠, 비유가. 그럼 뭐냐. 설거지 때는 버리고 씻은 다음에 헹구지 않고 그걸 밥 퍼 먹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릇에. 그럼 이것도 놓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할 데가 없거든요. 이게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법이라고 머물겠어요. 대수용해. 주할 게 아무것도. 엄청 자유네요. 그렇죠. 그게 자유죠. 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골라낼 일이 없으니까. 주할 일도 없어. 잡을 일도 없고 머물 일도 없고 골라낼 것도 없고 버릴 일도 없으니까. 그게 자유죠. 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게. 뭘 하든 이거를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장애였다는 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려는 거는 어느 부분이거든요. 전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를 해야지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한 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생 가도 얼마 안 됩니다. 이 우주의 이 일 가운데 먼지 티끌만도 못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진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이 현상계 안에서 분리된 나는 내가 해봐야 그 진짜 세 발에 피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공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평생을 한다고. 그럼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만법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질 때 전체가 이거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다 할 일이 없어지니까 쉬어지는 거예요. 쉬어져. 마음이 바쁘지가 않고. 그 공부가 점점 쉬워져야 되고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생각도 점점 쉬워지고 잡고 있는 게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점점 삶이 노력이 없어진다 해야 되나? 그냥 저절로 이렇게 수용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적응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체득이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체화되는 거거든요. 삶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그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이나 그런 데서 오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불길한 일, 그런 거에 대한 분별 끝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도 잘 안 일어나고, 왜냐하면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거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냥 이것뿐이니까. 그리고 점점 그렇게 돼요. 뭔 일이 일어나 봐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지 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생각도 쉬워지고 쓸데없는 그런 번뇌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인 거거든요. 점점.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뭔가 이해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해만 하고 있고 그냥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 자기 삶에서 그게 그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 그런 것도 물론 그래 편해졌으니까 공부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결과론적인 건데 공부가 되면은 점점 분별이 쉬워지면서 우리가 분별에 휘둘리는 게 그게 번뇌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이 쉬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휘둘리는 번뇌도 이렇게 쉬워지게 되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또 예민해지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잘 못 봤던 것이 미세하게 이렇게 보이면 그런 데서 느끼는 찝찝함, 공부의 부족이 주는 미진함, 그 다음에 그런 거 자타의 분리가 사라지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이게 표현되지 못한 것들이 막 이게 나오면서 예전에는 되게 그거 억압했었는데 이제 그게 막 표출되면서 사람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해졌다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칠어지고 뭐 거침없이 표현하고 그게 이게 자타의 분리가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헐거워지면서 일어나는 억압된 것들의 표출이거든요. 예전에는 좋았던 게 아니라 갇혀 있었던 거죠. 그게. 근데 가두고 있던 그런 장벽들이 헐거워지면서 그 새로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나오면 공부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들은 또 그럴 만한 것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오면 그게 뭐 반복적으로 그게 막 자기를 추동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떤 지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전 뭔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도 어떤 과도기적인 것이다. 그것도 이제 스스로 이제 혼자 경험할 때는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한 도반들이나 그 공부를 해오신 분의 이런 경험을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돼서 그냥 놓아버리게 되죠. 대법 한번 볼게요. 이미 이 도를 배웠다면 24시간 가운데 사물을 만나고 인연에 반응하는 곳에서 나쁜 생각이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심하지 못하여 하나의 나쁜 생각이라도 일으킨다면 마땅히 재빨리 심혈을 기울여서 끌어당겨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한결같이 그것을 따라가 이어져 끊어짐이 없다면 또 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옛날 위산이 나난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24시간 속에서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나난이 말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위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소를 키우는가? 나난이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숲을 속으로 들어가면 쏜살같이 코를 끌고 나옵니다. 위산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소를 잘 키우는구나. 도를 배우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제어함이 응당 나난이 소를 키우는 것과 같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순수하게 익어갈 것입니다.
남의 활은 만지지 말고 남의 말은 타지 말고 남의 일은 알지 마라. 이것은 비록 평범한 말이지만 또한 도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라고 할 만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할 무슨 일이 있는지 다만 늘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잘못됨을 느끼기만 하면 마땅히 스스로 경계해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이 청정거사가 뭔가 소식이 와서 보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속 키우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자, 이미 이 도를 배웠다면, 이게 요거를 알았다면, 자, 요 소식이 왔다면 24시간 가운데 사물을 만나고 인연에 반응을 하는 곳에서 나쁜 생각이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쁜 생각이 뭐냐면 망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거를 보지 못하고 자꾸 생각에 빠져서 뭐 이게 아는 것이네, 비추는 것이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짓고 그게 망상에 떨어지는 것이 나쁜 생각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조심하지 못하여 하나의 나쁜 생각이라도 일으킨다면, 만약에 이것임을 보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끌려간다면 마땅히 재빨리 심혈을 기울여서 끌어당겨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인 거예요. 생각에 떨어지지 말고, 분별에 떨어지지, 법상에 떨어지지 말고 그게 망상임을 보고 탁 놓아버려라, 깨어나라 이겁니다. 만약 한결같이 그것을 따라가 이어져 끊어짐이 없다면,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생각 속에서 막 헤매 다닌다면 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야 그러면 벌써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식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딱 정신 차리면 그만인 것이지, 그게 뭐 아는 것이야 모르는 것이야 이게 말이 붙으면 언어적으로 규정하면 그건 다 도를 가로막는 것이다. 옛날 위산이 나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마조하고 석공회장의 대화인데 이 대해가 좀 잘못 안 것 같아요. 마조어록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조가 사냥꾼 출신인 석공회장한테 너 어떻게 이 소를 키우고 있느냐 이런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난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24시간 속에서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나난이 말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힘을 키우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것으로서 보는 눈을 밝히고 있다. 위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소를 키우는가? 나난이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숲을 속으로 들어가면, 잡초 속으로 들어가면, 잡초는 분별 망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잡초같이 막 얼케설케 일어나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숲을 속으로 들어가면 생각에 떨어지면 쏜살같이 코를 끌고 나옵니다. 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그 코의 비유는 뭐냐면 이 법을 비유를 해요. 선사들은 코. 왜냐하면 소 콧줄에 끼워서 코만 잡아당기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이 코가 그 모든 그 콧뚜레를 코에 끼우는 거는 그것만 잡아다니면 이제 소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분별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쏜살같이 코를 끌고 나옵니다. 정신 차립니다. 이걸 망상에 떨어지면 정신 차립니다. 이산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소를 잘 키우는구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다. 자꾸 생각으로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 생각에 떨어진 게 공부하는 사람은 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렇쿵 이렇게 하는 게 공부야. 이런 게 공부야. 이렇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야. 뭐 이런 식의. 그러면은 이제 정신 바짝 차려라. 그게 다 망상이니까. 도를 배우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제어함이 응당 나난히 소를 키우는 것과 같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순수하게 익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떨어지면 그걸 정신 차려서 그게 망상임을 알고 놓아버리는 것이 소를 잘 키우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남의 활은 만지지 말고 남의 말은 타지 말고 남의 일은 알지 마라. 남의 활은 만지지 말고 남의 말은 타지 말고 남의 일은 알지 마라. 남은 다 망상입니다. 이것만이 망상이 아닌 거예요.
나와 남이 다 망상이라 사실은 나도 망상이고 남도 망상이잖아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나가 어떻게 나옵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남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 나와 남의 활은 만지지 말고 나와 남의 말은 타지 말고 나와 남의 일은 알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말하는 남의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전. 나 하는 이거. 여기서 남도 하고 있거든요. 나도 여기서는 남이고 남도 남이에요. 다 분별이라 해요. 이것은 비록 평범한 말이지만 또한 도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라고 할 만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할 무슨 일이 있는지 다만 늘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남도 이것인 것이고 나도 이것임을 보는 게 모든 중생, 나와 남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롭게 할 일이 무슨 일인지 다만 늘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왜?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게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됨을 느끼기만 하면 마땅히 스스로 경계해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청정거사가 공부 초창기, 체험하고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자꾸 생각으로 뭔가 법을 짓고 규정하는 것들이 염려되어서 이게 석공회장과 마조 스님의 대화를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여준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새겨 들어야 될 얘기인데, 이 어떤 망상이라는 것도요, 사람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좀 약간 종류가 달라요. 초심자들은 자꾸 생각으로 규정을 해요. 이게 딱 일어나면 이거 생각으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가 되면 그런 식의 막 정의된 어떤 것을, 그게 보이니까 정의된 그 규정은 법이 아니고 망상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게 뭐죠? 수풀? 어떤 법에 대한 어떤 망상이 남아있냐면 그게 미세한데 뭔가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닌 뭔가 완전한 어떤 상태. 그거 있죠. 그거는 뭔지는 몰라. 그거는 뭔지는 몰라. 그건 규정할 수 없어.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알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상태. 아니 모양 없는 어떤 것. 이런 식의 뭔가 어떤 미세하게 이게 어떤 상태거나 이런 식이 이러죠. 알 수 없음. 아니면 모양 없음. 아니면 어떤 완전함이라는 그것으로서 나는 그거 몰라. 근데 그게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서 세워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순식간에 망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수풀 속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깨어나야 돼. 그러면 이게 뭔가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공부가 된다거나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상태가 돼서 공부가 된다는 그 환상이 다 깨져야 돼요. 그게 완전히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그동안에 뭔가에 속고 있었구나. 자기 생각에. 그럼 눈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뭔가 아득한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립죠, 뭔가가. 그렇죠. 그게 벌써 일어난 망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뚝 떨어지면 바로 눈앞에 이렇게 탁 분명해지거든요. 그럼 어디를 봐도 이것이고, 이게 딱 눈앞에 이게 분명해지면 예전에는 있는 것이었는데 있는데 없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있는데 없구나. 다 있는데, 예외 없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있는데 아무것도.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이제 자기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가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잘 속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와보니까 아는데, 여기 떠나 있을 때는 제주도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고향은 떠나면 고향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고향이 있으면 고향 생각합니까?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미 이것에 눈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를 살고 있는데 자꾸 생각한다는 건 지금 틈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고향 생각하지 마라. 이미 고향에 와 있으니까. 고향에 이미 와 있는데 고향 생각하는 게 그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상. 꿈속에 그거를 환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뭔가 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여기 분명하게 깨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꾸 뭔가 깨어나지 못한 어두운 구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다가 되면 이게 추구하는 게 다 끊어지고 규정하는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다 이거구나라는 게 이렇게 수용이 되고, 그런데도 이제 옛날 습관이 작동되는 것들도 보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자기가 그 깨달은 안목으로 자기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로잡는 공부예요.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작동되면 뭔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작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또 그런 공부는 또 습관을 조복시키는 공부는 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르지만 허둥지둥 되지는 않아요. 뭐 그것도 사실 이거라. 알면 돼. 그냥 집어 먹으면서 아니 그러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지 맛 없는 거 먹고 싶나? 이왕이면 그러면서 어둡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어둡지 않으면 되죠. 그것도 뭐 이거 밖의 일인가요? 그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기 인연 따라 그냥 뭐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연이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그 자기 인연은 또 각자가 달라요. 각자 어떤 현상적인 인연은. 근데 그것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밝음 속에서 그냥 뭐 저절로 펼쳐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인연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자유지. 마음 가는 대로 걸림없이 사는 게 자유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거역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으로 막 재단하고 막 그러거든요.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거를 배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점 그냥 주어진 인연에 그냥 이렇게 수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버릴 거 없으니까. 버릴 게 없잖아요. 저절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절로 이 공부 끈 놓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힘 빼고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펼쳐진 인연 하나하나가 그게 꼭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게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게 사람의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든 다 그런 게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꾸준히 하셔서 이런 어떤 이 선사들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자기 현실이라는 거를 보고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오늘 대해법어 두 번째 시간 청정거사에게 보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